8일편 22장은 관중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관중은 정치적 소환이 아주 탁월한 제나락의 탁월한 사람으로, 제나락의 환공을 패자로 대기한 사람으로 관포지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관중을 정치적 업적을 인정은 하였으나 왕도 정치면에서는 기량이 작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대부의 신분으로 상기대를 설치하고 가신들에게 겸직을 않게 하고 병장을 세우고 반점을 설치하는 등 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즉 제후가 해야 할 일을 대부의 자리에서 했던 이런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해서 아주 깎아내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원문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관중치기 소재, 재는 감탄사니까 느낌표가 들어가겠죠. 관중은 주격이니까 관중의 그릇, 즉 기량은 아주 적다. 공자가 관중을 평하기를,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인정, 즉 왕도 정치면에서 그 기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관중은 호니까 물었죠. 검소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말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관시, 이제 관중이라고도 안 하고 시라는 말로 아주 표마해서 관시는 유상기, 상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기에 대해서는 논어 고직과 논어 집주의 차이, 집주의 설명 차이가 아주 현저하므로 조금 뒤에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상기라고만 설명하겠습니다. 관시, 관중은 삼기를 가졌으며, 관사, 공공적인 관의 일을 불섭,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가신들에게 겸직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즉슨 관중은 예를 아는가? 관중은 이렇다면은 상기대를 두고 관사 일을 겸직을 시키지 않은 그런 연유인적 관중을 예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요 얘기는 바로 이 혹자들,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죠. 즉 공자가 관중은 상기대를 가졌고 일을 처리하는데, 관사 일을 처리하는데 겸직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관중은 예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공자는 말하기를, 방군, 여기서 방은 국가인데, 국가는 여기서 주나라 천자가 임명한 제후국들의 제후국이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지었으니까 이 제후국들의 왕이 수생문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임금만이 수생문을 나무로
가린다. 나무로 문을 가리는 그런 문을 가져야 되는데 관중도 역시 제후의 흉내를 내면서 수생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제후들은 이거는 어제 위에서 양쪽 제후들의 우호를 위해서 임금의 화친을 위해서 반점을 차려놓고 관중도 또한 제후국들의 왕이 제후국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이라는 이 하나의 제기 받침입니다. 이 제기 받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중도 또한 역시 반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후의 흉내를 여기서도 또 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가 부지의 예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반어문이죠.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에 숙불지예, 누가 예를 안다고 하겠습니까는 반어문. 이 반어문에 대해서는 학위편 1장 첫 시간에 반어문이 나와가지고 그때 해당되는 곳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반어문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어문은 원래 의문사, 여기에다가 불이나 무, 요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서술을 쓴 그런 형태를 반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숙이라는 의문사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지라는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와서 누가 예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예를 아는데 모른다는 이렇게 반어 형태로 강조한 이런 문장인데, 즉 의문사의 불과 우, 요것의 서술어, 이걸 합친 것이 대개 반어문이고, 의문사에 그냥 명사가 오거나 혹은 동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래, 누가 오겠는가, 이렇게 누구수 올래서 이렇게 동사가 올 때도 있고, 수인, 어떤 사람이 옵니까? 이렇게 동사나 명사가 오면은 이거는 대개 의문문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는 그 의문사는 어찌개, 어찌하, 어찌안, 어찌령, 어찌언, 어찌호, 어찌수, 누구수, 이런 것들이 대개 오니까 문장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여러분은 반어문이나 의문문으로 의심을 하고 이걸 구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8일편 22장에서 관중이 등장하는데 관중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나라의 왕실이 쇠퇴해서 동주로 이동을 하고 동주에서 춘추 전국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환공과 관중이 등장하게 되는데, 축약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나라의 성립은 바로 서주에서 시작이 되죠. 즉 주무왕이 은을 멸망시키고 세운 왕조가 BC 11세기경 주나라입니다. 이 서주가 약 250년간 250여 년 진행되다가 서주의 유왕이 오랑캐 견룡의 침입을 받아서 여기서 유왕이 살해됨으로 해서 서주는 멸망하고 맙니다. 제가 도노강좌를 시작할 때 그때 이 서주의 멸망을 250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250년 내지 약 270년, 이것을 잘못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무왕이 세운 주무왕이 은을 멸망시키고 세운 왕조가 바로 준대, BC 11세기경. 그런데 이 서주가, 즉 유왕이 오랑캐 견룡의 침입을 받아서 살해되고 서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주는 약 250년 정도 계속되다가 이 주왕실은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동쪽에서 나급이라는, 지금의 낙양입니다. 낙양으로 천도하고 동주가 시작되는데, 이 동주에 오면서부터 왕의 실권은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자립적으로 세력을 키워서 이때부터 역사에서 말하는 춘추시대가 바로 동주의 시작에서부터 춘추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춘추시대는 대충 BC 770에서부터 400년까지 약 370여 년 동안 춘추 전국시대가 계속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국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춘추시대의 패자가 실현이 되는데, 혼란한 시기에는 반드시 패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주 초기는 왕권의 권위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제후들 중심에서 힘 있는 자가 나서서 패자가 되어서 주왕실을 대신해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춘추오패입니다. 이게 바로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게 춘추오패라고 해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 이 약화된 주왕실을 존중하는 명물을 내세워서 춘추 전국의 최초의 패자가 된 게 바로 제나라를 세운 제환공인데, 이때 제환공을 도와서 제나라를 부흥시킨 것이 바로 관중입니다. 제환공과 관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이따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가 나오는데, 이 기는 바로 기량을 의미합니다. 기량. 그 다음에 관중 검소했느냐, 검호. 요거는 검소했느냐는 호. 요게 말미에 나오면 의문이죠, 의문. 그래서 검소했느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삼기가 여기서 나오죠. 이 삼기에 대해서는 도노 고주와 또 도노 집주에서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관시 유3기 요 부분은 논어 고주와 논어 직주에서 그 설명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논어 고주에서는 이 기를 여자가 시집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성씨가 다른 세 여자를 거느렸다. 그러니까 관중이 세 여자를 거느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주라는 것은 고주는 바로 일반적으로 고주는 한대에서 당대까지 한대에서 당대까지의 논어 해석을 의미합니다. 즉 한대의 주석, 그 다음에 가운데 위진 남북조 시대의 주석, 그 다음 당의 주석, 당대의 주석, 여기까지를 고주라고 하는데 이 고주는 대표적으로 나온 고주의 대표적인 작자는 바로 하안의 논어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정연, 후한학자의 주석에서 고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주는 특정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즉 송대 이전에 나온 주석편을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 삼기를 세 번 성씨가 다른 세 여자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 어원을 기어 모시 그러면은 뭐뭐에서 시집오다 시집가다 이런 식으로 고주에서는 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라는 의미를 안에 셋이나 두었다는 의미로 고주에서는 해석을 하고, 주자 집주에서는 삼기를 삼기대라고 해가지고 삼기대라고 해가지고 주자는 단순히 아내 셋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건물, 이런 이거는 집대자죠. 건물의 이름에서 보듯이 관중의 직원 상기라는 이름의 대가 있었으니 이미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다. 그러니까 검소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에서 말하는 상기대라는 무대 이름으로 이렇게 사치스러운 건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명칭 자체부터 사치와 풍류를 즐기던 관중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관사불사는 관의 일을 섭은 직접 관리하다는데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니까 바로 관리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신들에게 겸직을 하지 않게 했고, 관중은 대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들이 겸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저마다 전문직을 두어서 가신들에게 관사를 처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관직의 일을 직접 맡아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니까. 그 다음에
반군은 바로 나라의 임금, 제후의 임금이죠. 수생문에 대해서는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후들이 수생문을 가졌는데, 설치했는데, 이 관중 또한 수생문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죠. 이 수생문은 수는 수인데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가림막, 울타리, 장식물로서 나무를 심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색은 막다, 세우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수생문이라는 것은 문 앞에 가림막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제후는 우영과 예법의 상징으로 성문 앞에 나무나 장치를 세워서 시선을 가렸는데, 관중도 자기 집의 대문 앞에 그런 가림막을 세웠다, 그런 의미니까, 즉 대문 안에 병장을 세워서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한 구조물인 수생문인데, 관중의 대보의 신분으로 제후가 세우는 병장을 세운 것은 예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의 양군지호, 두 제후국이니까 제후국들끼리 진서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맹약을 하던가 할 때 두 제후국의 왕들을 위해서, 왕들의 우호를 위하여 유반점, 반점이 있었는데, 이 반점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점이라는 것은 바로 흙을 돋구어서 만든 대를 얘기하는데, 이 반점은 바로 술을 마시고 주인은 동점에, 객은, 손님은 서점에 잔을 놓는다, 이런 의미로 옛날에는 두 임금 사이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을 가지고 차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점을 관중도 이런 반점을 관중도 역시 반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니 누가 관중을 예를 안다고 하겠느냐? 누구든 어느 누가 예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관중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관중은 검소하지 않았다, 이 검소하지 않았다는 예를 바로 상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사일을 겸직시키지 않았으며 또 반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수생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인, 관중이 했다고, 이 관중을 아주 덕지면에서는 표면을 하기 위해서 공자가 심하게 얘기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관중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며, 관중은 검소하지 않았고 예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겉모양만 모방했을 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관중은 정치적 소환은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예학적 기준에서는
큰 인물은 아니다 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관중에 대해서는 관포지교라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 이 관포지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포지교에 대해서는 사마천에 쓴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 사기의 관한, 편안할 안자입니다. 이게 관한 열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춘추시대의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과 그의 친구 포수가, 포는 포수가입니다. 포수가의 우정에서 비롯된 고사인데, 사마천의 사기에 관한 열전에 나오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중은 젊었을 때 집안이 아주 가난하여 장사를 할 때 포수가와 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나눌 때 관중은 항상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중을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포수가는 그는 집안이 가난하니 할 수 없지 그렇다라며 오히려 이해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바로 관중은 공자 규를 밀었고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신념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 싸움 중에 소백이 승리를 해서 소백이 제나라 환공이 되었고, 이 소백이 제나라 환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중이 밀었던 규와 소백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반대파인 관중이 나중에 사로잡히는 일이, 죽게 될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수가가 밀었던 소백, 이 사람이 제나라의 수도로 돌아가서 이 자기와 정적이었던 규를 죽이고 소백이 수도로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관중이 숨어서 포수가를 활로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규를 돕던 관중이 승리한 소백에게 활로 죽이려고 쏘았는데 다행히도 그 활은 소백의 허리띠에 맞춰가지고 치명상을 입지 않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이때 소백이 사로잡힌 관중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포수가가 환공에게 관중을 천거하니까 마침내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 제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은 환공과 관중 그리고 포수가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포지교는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절친한 우정을 뜻하는 대표적인 고사성어인 것입니다. 원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왈, 공자는 말했습니다. 관중의 기양은, 역량은 작았다. 작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낌표가 오겠죠. 관중의 기량은 아주 작구나.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관중은 검호, 의문문이죠. 관중은 검소하지 않았습니까? 검박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공자가 말하기를, 이때는 이제 관중을 관시라고 내려 부르면서 유삼기, 삼기를 가졌다. 논어집주에서는 삼기대라고 그랬죠. 관중은 상기대를 꾸몄고 가신들에게는 겸직을 시키지 않았으니 언극검, 어찌 검소했다고 말하겠느냐 반문했죠. 이 상기대, 이거는 아주 호화스러운 건물, 요걸 얘기한다고 논어집주에서는 그렇게 봤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관시 유삼기, 즉 관중은 삼기대를 가졌고, 즉 호화스러운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고, 관의 일을 불석, 다시 말해서 가신들에게 겸직을 시키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검소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그렇다면은 관중은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공자는 말하기를, 방군 제후들만이 수색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즉 임금만이 나무로 문을 가리는 그런 가려야 되거늘 관중도 또한 역시 수색문을 가졌다. 즉 관중도 나무로 문을 가렸다. 의역하면은 제후가 성문 곁에 수목을 세우면서 자기 집 문을 안을 보이지 않게 가렸는데, 관중 또한 역시 이런 집문 앞에 수목을 세워서 이렇게 화려하게 했다. 그러면서 또한 방군 제후들만이 양제후들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반점이라는 것은 바로 술의 받침대죠. 이게 화려한 그 당시 받침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니까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분야입니다. 이것을 역시 관중도 역시 반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관중이 어떻게 예를 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관중이 예를 안다면은 누가 예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죠.